네, 우리 여행중개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여행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녀노소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중개소의 안돈입니다. 제가 트래블데일리 채널에서는 매일매일 동영상 뉴스를 올렸어요. 제가 지금 프랑스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프랑스 여행에 마지막 날을 정리하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여행지에서 마지막 날 밤에는 호텔에서 그동안 여행하는 동안을 좀 정리를 하고 좀 그 깨알 정보 같은 것 좀 간단히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영상을 매번 찍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8인데요. 3월 오늘이 며칠이야? 지금 이 시간 3월 28일 화요일 파리 시간 저녁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낮 12시 파리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고, 그래서 자고 내일 한 7시쯤에 호텔에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체력이 바닥입니다. 지금 뭐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채널이 지금 바닥이고, 또 제가 그 전용 카메라를 갖고 오긴 했는데 또 그거를 찍으면 바로 업로드가 안 될 것 같아서, 또 현지에서 올린 건 또 그 시간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어서 약간 소리가 조금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잠이 계속 쏟아지고 아직까지도 진짜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엊그저께부터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는 이제 서머 타임이 돼서, 원래 제가 올 때는 한국과 8시간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시차가 한국이 빨랐죠. 근데 일요일부터 이제 7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지금 한국은 새벽이잖아요. 한참 잠잘 때인데 여기는 저녁 10시 좀 넘었는데도 저 계속 졸리고 아직까지도 시차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3월 15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이고 이제 29일이 되죠, 여기 시간. 그래서 근 보름 동안 출장 겸 여행을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이 없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출장도 한 열흘인가 11일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15일 보름은 저도 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유는 물론 공식 일정은 전에 끝났는데, 제가 여행중개소 유튜브 채널을 올해 좀 더 열심히 좀 해보자 각오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영상 여행하면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나누려고 개인 일정으로 좀 며칠 더 머물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일단 이번 출장 겸 여행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매년 그 전 세계 여행업자들이나 여행사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미디어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관광 자원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그래요. 그걸 취재하러 저는 나온 거고, 3년에 한 번씩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파리 개최는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파리에서 개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파리 개최 때 2018년에 한 번 왔었고, 그 다음 파리 개최인 이번에 팬데믹 몇 년 쉬었으니까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2023년에 또 파리를 오게 된 건데, 또 공식 비즈니스 미팅 전에 프리투어, 그러니까 먼저 공식 행사 전에 프리투어를 또 해요. 프리투어 그게 한 8군데 뭐 10군데 이 정도 나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나 아니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걸리면 보통 이제 이렇게 거기를 한 4박 5일 정도 또 투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모든 사람들이 좀 섞여요. 그래서 저는 4박 5일 동안 노르망디를 다녀왔습니다. 노르망디 중에서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일어났던 해변 5군데 이렇게 투어했는데, 저희 팀은 8명이었는데 미국,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핀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또 누구였지?
캐나다 했나? 이렇게 이렇게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이 많이 들어서 좀 헤어지는 게 아쉽더라고. 근데 저는 영어가 그 사람들 거의 영어들을 다 원어민 수준으로 쓰고 캐나다, 미국은 당연히 원어민 수준으로 쓰고 저는 좀 영어가 그들만큼은 못해서 좀 그리고 다 거의 다 여자였고 나이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좀 필요한 말만 말을 시키면 하는 정도로만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근데 좀 더 여행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노르망디에서 이쪽은 노르망디 위쪽은 이제 1944년 6월 내년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100년이 되거든요. 그걸 앞두고 또 투어를 한 건데 그러니까 역사에나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곳이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곳이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제 몽셀미생이라고 수도원인데 거기 그쪽은 안 가고 저는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5개 해변 유타 해변, 주노 해변, 오마 해변, 스워드 해변, 또 하나 어딨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를 4박 5일 동안 돌았어요.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현지. 근데 저도 말로만 들었지 현장을 가보니까 그 다음에 뭐 라이언 일병구하기 같은 영화는 봤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야 진짜 제가 영상 다 찍어왔거든요. 그거 이제 천천히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 야 전쟁이라는 게 참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은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없애는 네. 그냥 없애는 것 같아. 다 모든 거를 뭐 인간 그러니까 생명을 없애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어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없애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제가 아주 무슨 초등학생처럼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역사 현장을 투어를 한다는 그 어떤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일정 내내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전쟁의 흔적이라는 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랄까 그 지적 호기심 수준에서는 굉장히 흥미가 있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하지만 저는 또 기사를 써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사진도 찍고 취재를 했죠. 또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박 5일 노르망디 일정을 마치고 다시 파리에 와서요. 공식 일정 여기 그 트래블 마트라고 해요. 트래블 마트 공식 일정 소화하면서 미디어는 또 한 군데 투어를 좀 했습니다. 파리 인근에 파리 시내에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파리 인근으로 갔는데 파리 시내에서 한 데가 이제 파리 플라이뷰라고 이 안경을 끼고 이렇게 딱 어디서 갖고 들들 이렇게 뭐 움직임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가상현실 VR 프랑스의 유명한 곳 프랑스 전국의 유명한 곳 VR을 체험하는 건데 저는 VR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체험성 취재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현실적인 VR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현실적이냐면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얼마나 현실적이냐면 하다가 중간에 멀미가 날 정도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안경 쓰고 고글 쓰고 이렇게 헬멧 같은 귀까지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건데 너무 현실감이 있어요. 제가 그런 꿈을 자주 꾸거든요.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데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있다가 막 달려가면서 다리를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이렇게 붕 떠요. 이런 꿈을 자주 꾸는데 이렇게 떠서 날아갈 때처럼 뭐 에펠탑 정상에도 날아가고 정상에서 이렇게 막 어디 해변도 가고 막 뭐 어디 저 남쪽 동서남북 다 가요. 유명한데 그래서 날아다니는 건데 와 어마어마하게 현실감이 있어요. 네. 그거 체험을 한번 했고 너무 현실감 있었고 제가 울렁증이 오바이트 할 뻔했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기 직전까지 텐션이 그날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다음에 또 우울해졌어. 갑자기 기운이 탁 다운되는 게 꿈에서 내가
전 자주 꿔요 그런 꿈을. 꿈에서 겪은 그대로 그런 게 이렇게 가상현실로 이렇게 내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나 무거운 거야? 마음이 무겁더라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하잖아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인데, 아, 만약에 죽어서 영혼이 이승을 떠돈다는 거는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아무튼 그렇게 투어를 했고 취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파리 남쪽 싹이라는 마을에 갔어요. 불어 발음으로 싹. 제가 물어봤어요. 이상해서 싹. 와, 너무 예쁜 거. 그러니까 너무 시골도 아니고 너무 파리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예쁜 거야. 또 제가 그 당시에 파리 있을 때 그 파업 때문에 도로에 쓰레기 더미였어요. 쓰레기 더미. 그래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벗어났다고 그런 게 없고, 야, 어떻게 그런 마을에서 그렇게 사냐 사람들이. 예. 아, 너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이란 나라 그러면 안 되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참 불쌍한 나라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불쌍한 거가 없지. 프랑스 사람들이 복받 조상을 잘 만난 거지 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리 공식 일정은 저희 뭐 이제 업무를 본 거고, 끝나고서 저는 공식 일정 끝나고서 금요일 날 고흐가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린 남쪽의 아르를 다녀왔습니다. 아르 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3박 4일을 머물다 왔는데, 고흐가 파리가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싫어서 아르레 내려갔잖아요. 아르레 내려가서 거기서 2년 좀 못되게 살았죠. 그러면서 한 1년 반 살았나? 그래서 가장 많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르에서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장소들 다 이제 한번 인스펙션하고 거기서 그림도 한번 그리고 했는데 그림은 결국엔 망쳤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는 안 할랍니다. 물감이랑 다 챙겨갔거든요. 이젤, 물감, 붓 다 가져갔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갔는데 때때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기 전에 여기 또 파업 때문에 제대로 가냐 못 가냐 엄청 조마조마해서 가긴 갔어요. 가긴 갔고 거기서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빌려서 3박 4일 머물다 왔고 너무 좋았어요. 혼자서 제가 항상 살면서 그런 꿈을 꿨거든요. 머릿속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살았어요. 프랑스 남부의 햇볕이 되게 잘 드는 지역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꿈꾸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에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예전에 그림은 제가 공부를 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고 지금은 직업이 있잖아요. 그냥 내 직업에 충실히 했어요. 내 직업에 기사 어쨌든 내가 데일리로 뭔가를 마감을 하고 기사에서 아무튼 제 일에 충실히 했어요. 충실히 하면서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항상 꿈꾸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니까 또 이런 기회에 또 그 꿈을 그게 꿈을 달성한 건 아니지.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행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르를 다녀온 것도 아르를 다녀온 거지만 그냥 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 자신의 되게 스스로가 감사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르레에서 3박 4일 먹는데 에어비앤비라는 것도 처음 써봤는데 뭐 괜찮더만. 네, 괜찮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르는 살면서 물론 한국에서 오기 쉽지 않죠. 살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세상이 너무 슬프거나 아니면 그냥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해도 되지도 않고 내가 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뭐 그런 복잡 다양한 막 생각이 들 때 프랑스 남쪽의 아르리라는 지역을 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될 것 같아. 제가 좀 치유를 받았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무슨 굉장히 상처가 있지는 않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 그렇게 막 그거 매달려갖고 막 가슴 아프게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또 신앙도 있는 사람이고 또 보살펴야 될 가정도 있어서 행복한 가정 우리 식구들 딸들도 있고 와이프 아내도 있어서 근데 그래도 나만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치유를 받고 왔어요. 아르레 가서 물론 아르레에 있은 동안 하루는 또 기차 타고 아비뇽도 갔다 왔습니다. 되게 즐거운 소풍 가듯이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마음이 너무 내가 뭔가에 좀 위로를 받고 뭔가에 좀 삶의 휴식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아르를 꼭 다녀오세요. 아르를 가세요. 반 고흐가 거기서 왜 그렇게 그림 작품들을 많이 그렸는지를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 자리에 그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뭐 되게 뭐 주위 환경이 예쁘거나 아름답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르리 준 특히 저는 일요일 날에 아르레 온전히 하루 있었거든. 진짜 딱 도착한 날은 정신 없었고 그 다음 날 아비뇽 갔다가 뭐 마지막 날은 새벽같이 오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일요일 날 엊그저께 낮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일요일이라 또 그 현지도 또 한가하거든. 상점들도 많이 문닫고 근데 그 고가 그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을 그린 그 론강의 낮에 햇살 오후에 맞으면서 앉아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런 평안한 햇볕과 그 그 여유롭고 편안한 그 휴식을 주는 그 편안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울 것 같아.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좀 삶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살면서 좀 비용적으로 비용 돈도 들죠. 뭐 장거리 여행 코스가 돈이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다면 아르리라는 지역에서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골목골목 사이사이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그 노란 카페 있잖아요. 밤의 카페 테라스 거기 매니저 동생이랑도 친해져갖고 거기서 커피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골목도 예쁘고요. 거기 또 이우환 재단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화가 있거든요. 작가 이우환 작가의 그 또 저것도 있어요. 갤러리도.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차 타고 또 파리로 왔습니다. 엊그저께 파리 와서 여기 리옹역 근처에 호텔을 잡았는데 너무 가격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물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침대랑 따랑 TV만 있네요. 근데 뭐 싸다고 그래서 싼 건 좋은데 그렇다고 뭐 싼 건 아니에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돈이 이거 이틀에 2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베트남 같은 데 가면 4, 5성급 자거든. 여기 이비스인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리에서는 뭐 에펠탑 못 가본 그 에펠탑 저번에 갔지만 다른 쪽 못 가봐서 거기 가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었고 오르세 미술관 가서 또 반고의 작품 보고 마네 드가 특별전하는 거 보고 그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보름간의 일정이 끝나고 이제 저는 짐을 쌀 시간이 왔네요. 프랑스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상을 너무 잘 만났어. 조상을. 이런 자원들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요. 골목골목이 예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잘 안 변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시설들, 집 모양들, 건축물들 그냥
안 바꾼 거예요. 뭐 재개발의 논리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거를 간직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어떤 작품이 된 거지. 도시 그리고 국가가 뭐 관광산업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골치 아픈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 싱가포르 여행도 혼자서 영상 찍으면서 돌아다녔고 크루즈 여행도 그렇게 했는데 이 프랑스는 프랑스는 유럽이 주는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껏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의 집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짐을 쌀 거고요. 장거리 노선이 하나 팁을 드리면 장거리 이제 비행기 편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코로나 팬데믹 직후보다는 좀 더 많이 싸질 것 같아요. 많이 유럽만의 그게 있잖아. 스타일이 있잖아. 유럽 쪽도 좋으니까 기회 되시면 많은 여행하시고요. 파리에서 대중교통 타고 다녔는데 이런 걸 끊으라고 그래. 우리 옛날에 그 지하철표. 근데 지하철이랑 버스 어떻게 타냐 걱정했는데 한번 타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지하철역 창구 가서 이 표를 끊으면 이게 보이세요? 버스, 트램, 그다음에 전철, 그다음에 RER이라는 그 좀 외곽 아니면 고속 조금 빠른 좀 그런 열차 4개를 탈 수 있는 건데 이게 지하철역에서 한 장당 2.1유로. 그리고 이거 버스까지 탈 수 있는데 버스에 이게 표를 못 샀다면 버스에 타자마자 기사한테 표 요거 근데 요건 좀 비싸요. 이게 1.1유로 이게 2.1 버스에서 기사한테 직접 사면 2.5 조금 비싸긴 한데 10장 사면 지하철에서 10장 사면 할인해 주는데 저는 안 하려고 했다가 결국 10장 넘게 샀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환승도 안 되고 버스 한번 타면 끝이야. 지하철 한번 타면 끝이야. 뭐 환승 이런 거 잘 안 돼요. 근데 누구 말로는 버스는 1시간 반 내에 환승이 된다고 하는데 버스로 환승할 일은 없어서 안 해봤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또 기계도 영어로 하고 하면 또 쉬우니까 저도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겁먹었거든. 근데 한 번 해보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자, 이번에 싱가포르에 이어서 이번에 느꼈지만 구글이 다 하다못해 시차가 몇 시에 오니 몇 분에 오니까 정확하게 다 알려줘. 그러니까 혹시나 어떡하지 해외 가서 대중교통이 오네. 대중교통 물론 잘 된 나라 많이 가시겠지만 다 잘 돼 있어요.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고요. 한 번만 딱 경험하시면 돼요. 그 전에 조금 겁먹긴 하는데 프랑스 파리는 요걸로 다 해결이 됐다. 해결이 됐다는 거 팁을 드리고요. 저 영상 꽤만 너무 많이 찍었어요. 이거 언제 다 편집해서 올리냐. 좀 돌아갈게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또 여행중개소 채널에도 좀 더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슨 파리 오기 전에 제가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뭐 소매치기 조심하고 저 몽마르트 쪽 근처는 뭐 더 위험하고 물론 조심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돼요. 저도 조심을 하고 다녔지. 웬만하면 가방 안 메고 다니고 웬만하면 호주머니에 다 넣으려고 했고 수시로 확인하고. 근데 이 유튜브 그런 영상들 어그로 끌라고 한 건 알겠는데 너무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더라. 파리요 안전하고 멋있고요 재밌습니다. 벌레 저기만 안 다니면 돼요. 한국이랑 다를 거 없어요. 서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다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다 똑같고 오히려 여기 프랑스나 파리 사람들 더 한국보다도 길도 잘 비켜주고 매너도 좋고요. 훨씬 그런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프랑스 파리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아름다운 도시니까 우리 여행 많이 오시고요. 제 영상 올리면 궁금하신 점 파리 여행에 개별적으로 개인 여행 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소상히 알려드릴게요. 이 호텔 위치까지 이 호텔이 어디고 또 이 호텔 말고 다른 호텔도 이용했거든요. 그리고 노르망디에서 오면서 매일매일 호텔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은 호텔을 경험해 제가
총 일정이 14박 15일인가 15박 16일인데 그 중에 절반이 호텔 바깥 쓴 거예요. 이틀 안 먹고. 자, 이번 프랑스 여행 마지막 날 또 보내드리는 그 리뷰 영상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열심히 또 가열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여행 중 기속 안토니였습니다. 안녕.